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하는 시간입니다. 뉴스 게임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예측의 달인 최재성 전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가 타는 날이 오리라. 이 상상은 했습니까? 솔직히 참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형태로 다 탔잖아요. 그죠? 맞아요. 물리학 분야, 뭐 맞아요. 인문사회 다 탔는데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빼고는 지금까지 참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죠. 그래서 되게 부러워했잖아요, 우리가. 아, 그럼요. 엄청 부러워했잖아요. 이번에 문학상을 계기로 이제 과학 분야도 좀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기대까지 하면서 우리는 퀴즈를 풀어보죠. 준비되셨습니까? 퀴즈 출발합니다. 1번 문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드디어 독대합니다. 다음 주 재보궐선거 이후에 만난다고 하는데요. 한 대표가 여러 번 요청을 한 끝이다 보니까 이 독대 수용의 의미가 뭐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죠. 두 분은 이번 독대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5글자로 표현해 주십시오. 예, 김성태 사생결단 끝. 사생결단 끝. 네. 최수성님. 뭐 구말리 독대. 구말리 독대. 독대 찾아 구말리. 독대 찾아 구말리. 자, 잠시 후에 해설 들어보고요. 2번 문제. 요즘 정치권에서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명태균 씨입니다. 명 씨는 최근 다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국회 국정감사에는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상태. 과연 명태균 씨는 국감장에 등장할까요? 끝끝내 등장하지 않을까요? 들어주십시오. X. X 안 씁니다. 두 분 다 X 드셨습니다. 3번 문제.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서 여권에선 문 전 대통령이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죠. 문 전 대통령 과연 사과 입장을 낼까요? 내지 않을까요? 들어주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X. 두 분 다 X 드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오늘부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본투표일은 다음 주 수요일이죠. 강화군수, 곡성군수, 영광군수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까지 여야의 최종 스코어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 혹은 진보당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김성태 의원님. 예, 국민의힘 둘, 민주당 둘, 2대2. 국민의힘 2, 민주당 2. 예. 그렇게 끝입니까? 2대2로? 예, 끝입니다. 최재성 수석님. 민주당 3. 국민의힘 1. 민주당 3, 국민의힘 1. 문제 여기까지. 마지막부터 한번 해석을 들어볼까요? 3대 1이면 그러면은 민주당이 원래 지지세가 강했던 곡성군수, 영광군수 가져가고 하나는 부산? 금정. 부산 금정구청장까지. 뭐 접전이죠. 예. 근데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거기가 이제 약세 지역이잖아요. 예. 국민의힘 이제 우세 지역이고. 음. 그런데 통상 그냥 보통 그런 선거가 이루어지면 조사상의 접전이 돼도 네. 원래 이제 강세 지역이었던 정당이 이깁니다. 조사상으로는 뭐 박빙이라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윤 정권에 대한 이제 민심이 아주 사납고 그래서 오히려 보수적인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이제 덜 나갈 가능성이 있죠. 아예 민주당을 찍지는 않더라도 네. 그냥 아예 안 나가겠다. 원래 그게 이런 식으로. 역대 선거에서 하여튼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됐어요. 과거에 이렇게 쭉 보면 네.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대선 때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시 정동영 후보 네. 안 찍은 게 아니고 안 나간 분들이 나가버려요. 이제 많고요. 이런 것들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에 접전이거든요, 거기. 그러면 현재 정치적 상황이나 윤 정권에 대한 민심으로 봤을 때 소극적 국민의힘 지지자, 소극적 보수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사상의 박빙이면 예.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김성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최승 수석의 뭐 저런 뭐 입장에 대해서도 제가 뭐 전면 다 반박하고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번 보궐선거의 국민 여론은 집권당에게 우호적이진 않죠. 않죠. 예,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음. 그렇지만 뭐 전남 곡성 영광은 저희들이 살상 어려운 지역이고 지금 이제 최재성 수석이 3대 1로 이야기한 것은 이제 부산 검정구청장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네. 부산 뭐 지역 민심 역시 지금 좋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보궐선거는 조직선거죠. 양 진영에서 결론은 투표장에 어떤 뭐 캠프에서 후보층에서 많이 모시고 가느냐. 모시고 가는 게 그렇다고 뭐 버스 뭐 차량 대절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독려한다. 그만큼 동료가 되는 거고. 근데 출석님 말씀은 이번엔 독려해도 실망해서 안 나갈 거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우려는 합니다. 이제 이 조직 선거지만은 조직 선거에 아무래도 투표하러 가시는 분은 그래도 적극 지지층, 적극 참여층이거든요. 이 적극 참여층이 저희들도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나 우리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상당히 특히 50, 60 세대까지도 좀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부산 검정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래도 보수 우파 진영의 그래도 큰 기둥으로서 기반으로 지역적 기반을 늘 제공해 주신 그 지역 주민들이 사려 깊은 그래도 또 배려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밀어줘야 되지 않겠냐? 네. 이제 이런 좀 지지층의 아마 이제 움직임. 국민의힘은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한 후보 자신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은 없소입니다. 저희들이. 없소. 없어 보겠습니다. 만약 최수성님 예측대로 된다고 하면 네. 만약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한테는 이게 뭐 타격이 될까요? 아니면은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 안 될까요? 자, 수성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검정에 대해서는 뭐 확신을 갖고 민주당 승 100%다 뭐 이렇게 이런 뜻으로 뭐 물론 1승이라고 그런 한 건 건 아닌데 아니지만. 전국 동시선거였으면 민주당이 이깁니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고 뭐 그래서 제 진단이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민주당이 아주 근소하게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는데 책임론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호남에서 민주당이 특히 영광군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그것도 책임론 비슷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좀 애매해요. 한동훈 대표가 금정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냐. 근데 이제 양론이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책임론과 당대표 책임론인데 그런 이제 패배의 원인 진단이죠. 총선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패하더라도 금정에서 패하더라도 네. 거치에 어떤 뭐 타격을 주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말하자면 강서구청장 선거 때는 김기현 당시 대표와 대통령실이 좀 일치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일체화 느낌이 대통령이 사면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뭐 공천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윤한 갈등이 심각하고 그러니까 별개의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렇죠. 여당 선거는 원래 이제 윤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하고 윤한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래갖고 대통령만 그냥 계속 바라보고 당대표가 대통령 그늘에서 로봇처럼 움직였다. 그러면은 사퇴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열린우리당이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갈등이 아주 노골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깔리고 있는 거는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돌아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사 지더라도 그렇습니다. 타격은 없을 거다. 김성태 의원님 동의하세요? 아무래도 뭐 집권당은 당정 혼연 일체로 보통 선거를 칠 수밖에 없고 네. 만일 보궐선거나 이런 선거를 통해서 지더라도 예. 그 책임은 정치적 책임으로서 정당이 이제 짓는 것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세요. 그럼 다른 생각이시군요. 그러니까 결론은 선거의 책임은
결론은 국정 운영에 지금 여러 가지 위반된 민심이 이번 보궐선거를 어렵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말진다 그러면 그 책임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정권이 잘 못해서 민심이 돌아섰다 이런 걸로는 그러니까 변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결론은 그런 거죠. 당정 간에. 그게 이제 집권당의 숙명적 한계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뭐 왜 아침부터 검증을 진다는 가정 속에서 이런 걸 이건 아닌데 저는 분명히 진다고 소리는 안 했고 예.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알겠습니다. 있더라도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는 좀 안 대표가 뭐 예, 검정에서 그렇죠. 졌다고 물러나게 되면 대통령 또 하야라는 말 나오죠.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혼연일체라면 예. 근데 이 영광이 참 재밌어요. 짧게요. 예. 영광 뭐 걱정은 우리가 해줘야지 왜 그쪽에서 합니까? 영광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뜨겁게 붙었잖아요. 천상천하 진보당 유아독전 약진이 진보당까지. 장난이 아니거든요. 거의 3파전이더라고요. 근데 진보당까지. 이제 제가 민주당 승이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는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뭐 일단은 좀 당선을 약하고, 바라보기 어려운 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야말로 이 지역은 조직력에서 판가름이 난다. 그래서 진보당이 약진을 해서 어떤 조사에서는 좀 근소 우위로 나오거든요. 그래도 결국 조직력 싸움에서 민주당을 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고 두 있습니다. 분 다 그 부분은 저도 뭐 대체로 그대로 근데 인정하고 여기서 있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민주당이 뺏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게 된다 이러면은 뭐 크진 않지만 이 대표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 만약 민주당이 지면 아까 한 대표는 좀 큰 타격 없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설사지더라도 대통령이 여기서 주 원인으로 이제 작동을 한다고 보니까. 민주당은 누구를 픽게 될 수가 없다. 그렇죠. 당 대표가 뭐 오롯이 지고 가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주 결과 보고 나서 또 다시 네. 논평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한 대표 책임론 뭐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이 흐름들이 묘하게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대표의 행보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대가 결정됐대요. 독대 해주기로 대통령실에서 마음을 굳혔답니다. 그렇습니다. 재보궐선거 끝나면 만난다는 예. 거거든요. 그동안 계속 안 만나려고 했잖아요. 예. 왜 바뀐 겁니까? 저는 뭐 뉴스쇼 와서도 독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건 희망사항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맞았어요. 맞았어요. 예, 저는 저희는 독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최승훈 했는데 최성님 틀리셨어요? 예, 지난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또 다루는데 예. 뭐 두 분 다 이대로 뭐 달리는 뭐 철길처럼 계속 달려버리면은 파멸이고 공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합니다. 공멸이다라는 걸 그렇습니다. 그렇기 공감했다. 때문에 이제는 이제 지금의 이 갈등 위기를 봉합해서 전반적인 이 국정 운영의 위기책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당정 간의 설교론과 지혜를 모아 나가는데 대통령과 또 한동훈 당대표 두 분 다 서로 이제 좀 일정 부분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또 뭐 양 진영에서 뭐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옳고 이름보다는 싸움은 이제 말기고 흥정은 붙이는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 내에 좀 특히 중진 정치인들 입장이 네. 당정이 다시 이제 일체감을 갖고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그 중심에 같이 나설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예요. 이걸 만일 이번에도 네. 또 완전한 뭐 저 독대가 될지 안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참석한 그런 독대가 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두 분이 다 허심탄회한 속내일을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국정 위기 11일 위기설까지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10월 위기설. 11일. 11일 위기설? 11일. 11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다각적인 그 로드맵에 의해서 차질 없이 제가 볼 때는 역할 분담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졌고 이제는 이제 정말 집회 시위하기 좋은 계절이 왔잖아요. 이걸 뻔히 알면서도 두 분이 이 위기책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나가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오케이. 11월 위기설을 지금 이제 피부로 느끼면서 네. 공멸 막자라는 데서 지금 전격 수용한 것이다. 자, 최수정님, 왜 대통령실이 받아들였을까요? 우선 독대하더라도 밥을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미루고 불발되고 걷어차고 이랬던 저는 뭐 신밥그릇 싸움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밥그릇 하면 뭐 자리, 위치 이런 거 놓고 싸우는데 밥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했던 것도 드물죠. 그래서 미루어진 독대인데 그러면 이게 뭔가 필요성이 만난 거거든요. 그건 뭐 최근의 상황이에요. 뭐 집회 시위 이런 거보다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취약 부분, 대통령의 뒷공간, 아킬레스에 해당하는 게 뭐냐. 역시 이제 특검법 김 여사. 이런 정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이탈표 또 내표 나오고 네. 매우 불안한 조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적대적 공생 지점이 있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공생적 적대 지점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 환경이 그 필요성들을 탄생시켰고 발생시켰고 그래서 그런 틈새가 열린 거 아니냐 그렇군요. 싶은데 아마 한동훈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통령한테 네.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비단 김건희 여사 등등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치적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잘 설정돼야 되고 또 앞으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변고 사태가 없고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거는 나와 함께 가는 거다. 오히려 이것을 한동훈 대표의 필요성이 훨씬 더 크고 그래서 적극적인 설득은 한동훈 대표가 하고 오랜만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혼자 얘기하는 100분 중에 1시간 중에 59분 얘기하는 이런 장면은 아닐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할 말이 많은 독대가 될 거다. 근데 여전히 불안한 게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하루 자고 일어나면 발언 강도를 높이잖아요. 제가 발언 강도 어떻게 세졌는지 좀 말씀드릴까요? 처음에 10월 7일에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 시기가 되면 행동할 것이다. 민심에 따르겠다 이랬고요. 그 다음 날인 9일에는 이제 대선 소환했죠. 김건희 여사. 그렇죠. 네.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하라는 거기에 나 공감한다. 이러더니 어제는 뭐라고 했냐면 검찰 소환하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제 기소 불기소 여부가 곧 나오거든요. 검찰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할 거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네. 근데 옛날에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말입니다. 그 총선 무렵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한번 했다가 이거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뭐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 한번 했다가 그걸로 완전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하고. 네. 그때하고 생각해 보면 이 발언 엄청 센 거거든요. 그 정치적 환경이 변한 거죠. 그때하고. 특검법 내표 이탈. 그리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 계속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 특검법 야당 공세를 이제 막기 어려워진다. 공공연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심이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대통령이 심각하게 몰리고 있고 특히 김건희 여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예. 이걸 둘러싸고 연일 대통령 보도량보다 많아요. 연일 이것이 권력의 1인자니 뭐니 해서 김건희 게이트, 김건희 사건 뭐 온갖 이런 것들이 그냥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이 확 이동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 강도가 저렇게 세지는데 저는 여전히 이거 독대 이거 불안한 것이 말이에요. 제가 불안할 필요는 없지만 저거는 이제 일종의 상황을 가지고 돌파해서 대통령 설득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정치적 관계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것이 오히려 대통령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이씨 안 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너 발언 강도로 봤을 때. 독대
지금 다 이렇게 기사도 나고 했는데 아니, 그냥 아니 안 틀어버린다고요? 하거나 미루거나. 또다시 틀어버린다고요? 그럴 가능성도 그런 있다? 안동은 전략을 저 정도면 다 읽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 이제 김성태 의원님. 최재성 수석 입장에서는 너무 뭐 많이 나갔는데요. 지금 이제 뭐 더 이상 제가 사생결단 끝이에요. 그동안 이제 양쪽 다 이제 쉽게 말하면 정치적 입장을 다 내비쳐 보여요. 특히 대통령 순방 가는 길에 물론 부산 금정에 이제 보궐선거 지원이 있었지만은 대통령 성남공항에 한송하지 않았죠. 또 그 이후에 이제 뭐 김건희 여사 또 활동 자제 이야기했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본인은 아니지만은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그런 이야기 다 나왔잖아요. 검찰이 그래. 기소하면 오히려 또 당 뭐, 부담 줄어든다 그랬죠?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측근들 또 만찬 회동을 통해 네.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실력 시도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 보여줄 걸 봤어요. 압박할까 압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해동 독대는 정말 자 이런 서로의 정치적 어떤 그런 상황을 다 이야기한 상황에서 그럼 결국은 파국 파멸로 갈 거냐 공멸로 갈 거냐 안 그러면 정말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 위기를 타개할 거냐 이 길만 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거나 연기하거나 절대 이게 취소하는 뭐 일은 없을 독대가 거다. 다시 뭐 어떤 감정적 알겠습니다. 입장 가지고 알겠습니다. 무산되고 이런 일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워낙 별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독대되죠. 이렇게까지 됐는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의 저 발언 수위를 높이고 하는 거는 뻔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전략이라서 대통령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별난 대통령이 또 에이 이런 얘기를 그냥 농담 삼아. 자, 중요한 부분 제가 요 부분은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뭔가 요구할 텐데 뭘 요구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탁탁 얘기해 주세요. 최수성님 뭘 요구할 것 같습니까? 사과? 아니면은 뭐 활동 자제? 아니면은 뭐 봉사 활동? 뭐요? 아니면 아예 뭐 관절을 떠나라? 뭘 원할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겠죠. 예. 그런데 그런 등등의 얘기는 결국은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 또 실패하지 않는 대통령, 물러나지 않는 대통령, 요걸 전제로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물론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일종의 이제 정치적 관계나 이 관계를 인간적 관계를 보면 대통령이 조금 여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을 또 하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생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지금 넘지 못하기 때문에 유난히 만나서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결국은 김건희 여사 생각이 바뀌고 김건희 여사가 결단해야 될 문제로 간다. 그러니까 한동훈 그래서 대표의 겉돌- 요구는요. 예, 그래서 그런 요구는 뭘 거죠. 거라고 보세요? 활동 김건희 자제? 여사 문제, 활동 자제부터 시작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 발 더 나가요? 한 발 더 나가는 뭐가 될까요? 그게 이제 지금 미리 사전에 얘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소? 검찰에는 이제 터치할 필요가 없다. 아. 검찰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라든가. 아. 그리고 그게 크게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냥 어렵다. 지금 김건희 정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이 기소가 혹시 나오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절대 뭐 입김, 압박 이런 거 넣지 마셔라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아니 지금 검찰 라인이 완전히 윤 대통령이 대통령발 기습 인사해가지고 1, 2, 3차장 싹 바꾸고 중앙지검장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알아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알아서 행동한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프리하게 놔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할 것 저는 같다라는 거기까지는 전망. 할 거. 자, 이건 독대 후에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한 3분 정도 여유가 더 있죠, 이 코너. 명태균 씨 얘기 잠깐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일부에서 명태균 씨와 저희 제작진이 통화한 내용도 좀 들려드리면서 도대체 주장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맥을 짚어봤는데 김성태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시고 어떻게 이것이 흘러갈 것이라고 보세요? 이 사건은 네. 한마디로 뭐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뭐 여야 간에 뭐 이렇게 뭐 제보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게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명태균 씨와 인제 김영선 전 의원과 그 사이에 인제 강혜경 보좌관이 있는 네. 것이고 그분들 간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 있는 건데 인제 결론은 국제보 행시로 강혜경 씨가 보좌관이 인제 내용을 자기 알고 있는 그나마 내용을 얼추 이렇게 밝혀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결과적으로 한다면은 네. 창원지검에서 이례적으로 상당히 신속한 수사를 개시했어요. 예예. 예. 그래서 압수수색도 한 것이고 예.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하루가 멀게 이렇게 뭐 맹태균 씨 이분이 어느 특정 언론하고 이렇게 계속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입장을. 네. 전 언론을 섭렵하면서 맞습니다. 그냥 이게 전문 선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분의 입과 강혜경 씨 입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또 밝혀낸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에요. 결론은 인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간에 인제 흔히 말하는 공천을 대가한 그런 대가를 지불한 건지 안 그러면 정치자금법 수수인지 안 그러면 예. 진짜 예. 사기인지 뭐 이런 내용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영역이지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국민 여론으로서 이걸 심판할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지검에서 신속하게 물론 지금도 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알겠습니다. 얼른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지 네.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에 흘리는 식으로는 이 실체를 알 수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 최수정님. 대통령실의 대응이 더 의심을 증폭을 시켜요. 저는 정말 대통령실이 저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무능력하게 저렇게 돌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대통령실이 화근을 계속 만들잖아요. 2번밖에 본 적이 음. 없다. 근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보기에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만날 때 배석을 하잖아요. 명태균 씨가. 배석 아무나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하고 아무나 통화합니까?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수시로 통화하고 문자 받고 이런 거는 적어도 이후의 관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당시에는 네. 대통령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랬던 사이라는 거예요. 자, 김재원 최고는 허풍쟁이 듣보잡 사기꾼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그거는요. 대통령 끌어들이고 대통령 부인 끌어들이고 자기가 이거 했다고 허위 사실 아니에요. 예? 근데 한나라의 대통령을 저렇게 대통령 측 입장에서 뭐 허풍쟁이고 하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유린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저거 처리해야죠. 근데 그런 대응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이면 명태균 씨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저렇게 모멸적으로 하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하고 이러면은 이거 거짓말이니까 이거 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조치를 못 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든 간에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거짓말은 대통령실이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사건의 파장이 또 어디로 번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 두 분의 어떤 인상평 이 사건을 바라보는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성태 전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